그러니까 그게 다 되면 뭘 해요? 자연스럽게 사업계획서도 적을 수 있고 또 그 만족 이왕 한 거 논문 쓰고 자 저는 논문이 어떤 의미냐면 숙제하듯이 하나 딱 하면요 자기 책이 하나 나와요 작품이. 그 제가 제일 잘한 거가 졸업할 때 저는 편입으로 갔거든요. 저는 이제 기계공학 석사를 일반 대학원 석사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 와 그냥 왔는데 저는요 그 2년 공부하러 왔는데 그 면접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냥 일반 대학 나오고 왜 여기 왜 그냥 일반 편입까지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나는 학위를 공부하러 온 게 아니고 학위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공부를 하러 왔다. 면접할 때 나는 2년을 다 해야 된다.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하교수 원장이 면접 보셨는데 나는 2년을 공부하고 싶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편입으로 처리돼 있더라고요. 그 본의 아니게 그냥 1년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그때 같은 2011로 들어왔는데 저는 학번이 2010으로 해가지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편입인 줄 모르고 한 학기를 다녔어요. 편입인 줄 모르고 한 학기를 다녔는데 세상에 학번이 이게 오탄가 하면서 2010을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학기 말쯤 됐는데 보니까 뭐 갑자기 전공 시험을 보자. 그래가 나 배운 것도 없는데 전공 시험 보자고 하지. 갑자기 또 영어 시험 또 하러 하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 8월 달에 그래가지고 보고 그래 뭐 정신없이 막 전공하고 시험 보고 나니까 9월 달, 10월 달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논문 쓰래. 나 논문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전문가 도움 받았지. 그래가지고 또 한 달 반 만에 또 후다닥 쓰고 그리고 11월 달에 졸업했어요. 근데 황당하잖아요. 난 이런 거 공부하러 왔는데 전혀 이런 건 뭐 근처도 못 가보고 그냥 후다닥 하다가 그냥 뭐 해외 연수가 또 뭐 놀다가 끝난 거예요. 여기 그 예술의 전당 앞에서 그 제가 남는 거는 술집밖에 기억이 안 나요. 새벽 2시까지 우리들의 끈끈한 추억. 제가 집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맨날 새벽 2시에 들어가니까. 왜냐면 3교시를 가니까. 그럼 이제 제가 예술의 전당 이 근처를 한 5년을 배회하고 나니까 여기 모르는 데가 없어요. 여기가 제일 편한 데가 없어. 진짜요. 요 뒤쪽에 가면 맛있는 데 많아요. 아주 조그만 노바다야키 같이 이렇게 일본 뭐 이런 거 술집 있죠. 그래가지고 새벽 2시 되면 맨날 이제 가고 그러니까 저녁에 수업을 10시 반, 11시 마치잖아요. 그 다음에 3교시가 뭔지 알아요? 하남에 찜질방 갈 사람은 그러니까 그 보통 목요일 날은 찜질방 갔다 오고 그 새벽 2시에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갑자기 샤워를 하러 들어오니까 그런 삶을 샜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에 부탁할게요. 피지컬 에비던스는 결국은 신뢰의 유추예요. 유추. 그 다음에 피플은 뭘까요? 피플의 핵심. 피플의 핵심은 사람이 회사의 전부다. 그게 뭐냐면 문화. 이거는요 문화예요. 기업 문화. 결국 기업 문화는 뭐죠? 문화를 정의하면 생각의 방식과 그 습관, 생각의 습관과 습관의 결과물이에요. 문화를 이렇게 심플하게 정의한 사람 봤습니까? 무형의 생각의 습관과 습관의 결과물은 뭐죠? 이거는 유형이에요. 생각의 습관은 무형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문화 창업 마케팅을 제가 학부를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인기 폭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뻑이네 이거. 죄송합니다. 뭐냐면 무형의 생각의 습관의 결과물로 유형을 만들어내는 게 기업 문화인데 이게 자산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생각의 우리 기업만의 생각의 습관과 그런 인프라를 사실은 people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는 뭐죠? 처리. 어떤 처리? CS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 만족을 높이기, Customer Satisfaction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결국은 고객의 니즈 처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메소드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러한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개발. 서비스 안에는 이걸 뭐라고 하죠? 제품 개발과 이걸 3P를 이건 4P고 3P를 합쳐서 더 큰 상위 레벨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행 개발 저 특허 될까요? 안 될까요? 특허 출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사실은 헛이라고 하고 이 헛을 잘 기획하는데 이 헛이 결국은 솔루션들이 뭐죠? 이 포지셔닝이라는 게 고객의 니즈인데 고객의 이 니즈를 정확하게 수용할 수 있는 메소드로서 헛을 솔루션이죠. 이걸 솔루션이라고도 하고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고객이 우리를 볼 때는 브랜드라고 인식을 하고 말을 하고 우리가 고객을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포지셔닝이 어떠냐? people 포지셔닝. 그걸 PP라고 해요. 그 전문용어로 진짜 이건 들어보지 못하면 PP가 뭐야? 이러면 뭐라고 해요? PP를 생각할까요? people 포지셔닝. 그런데 그 people 포지셔닝이 결국은 어떤 요소들? 이러한 요인들이 이게 뭐죠? 구매 결정 요인이죠. 결국은 고객의 구매 결정 요인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논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이 창업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케팅에서 배우던 시장조사 방법론에서 배우던 재무 조달 방법론에서 배우던 그러면 자 이제 목표로서 이 7P는 요 영역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조합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요기가 나오는데 그걸 최적화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efficiency와 effect, needs와 cost 관점에서 이걸 최적화하는 능력을 우리는 아키텍처라고 해요. 아키텍처. 그걸 물론 플래닝이라고 하죠. 플래닝.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레벨? 아키텍처 레벨. 아키텍처 레벨은 뭐냐면 자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내가 이런 솔루션을 알고 포스를 제시를 해서 그게 어느 단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뭐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격을 뭐 가격 침투를 스키밍 전략을 가격은 쓰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에서 그 고객의 어떤 얼리 어댑터 그 매니아층을 타겟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스키밍 전략을 쓰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 있죠. 이 단계별 이런 걸 경험을 다 해보고 플래닝을 하는 게 아키텍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언제 형성시켜야 됩니까? 할 때 형성하니까 미리 그 분야에 10년에서 20년을 굴러야 되겠습니까? 굴러야 돼. 10년을 이거를 자기가 창업 단계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남 밑에서 이 단계를 회사에서 다 회사나 아니면은 스스로 1인 창직이 돼가지고 마케팅 유통을 하면서 밸류체인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밸류체인이잖아요. 단계별 사슬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efficiency와 이펙트 관점에서 이걸 뭐라고 하죠?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요. 트레이드 오프. 여기가 좋아지면 여기가 나빠지고 이게 나빠지고 이게 좋아지면 이게 나빠지고 그걸 우리는 모순 관계를 하죠. 근데 여기로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이건 이피션치도 좋고 이펙트도 좋은 요 영역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뭐죠? 1번 영역을 가는 게 이걸 혁신이라고 하고 혁신은 항상 새로움과 고객의 만족 두 개를 다 만족시키니까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는 걸 한 번 더 정리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자금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게 왜 필요하냐 그걸 이야기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사업 계획서는요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럼 기술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느냐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기술할 때 처음에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게 뭐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안에 보면 시장의 크기 시장의 니즈가 얼마만큼이니까 시장이 얼마만큼 크고 그리고 이 성장 단계가 어느 단계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면 앞으로 이 시점에서는 몇 % 시장 점유율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 매출이 얼마나 예상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예측이 되고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돼서 우리가 매출 여기가 매출이고 이 비용 빼면 뭐가 나오죠? 여기가 매출이고 여기가 비용을 빼면 수익이 나오죠. 이거를 우리는 시장성이라고 하고요. 이걸 기술성이라고 해요. 결국 기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이 기술이 있냐는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기술이 좋아지는 거죠. 어디서 싸게 가져오고 어떻게 사람을 조달하고 결국은 요 밑에 이런 허들들을 남들보다 경쟁력 있게 해결하다 보니까 비용이 시행착오 비용도 낮아지고 그럼 비용이 낮아지니까 뭐죠? 매출 빼기 비용 매출을 우리는 베니핏이라고 하면 요거는 코스트죠. 그럼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는 뭐죠? 밸류.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는 밸류. 밸류가 뭐죠? 수익이죠. 이걸 수익성 분석이라고 하고 그래서 수익성이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해가지고 요 정도부터 이제 매출이 여기 내가 준비를 하고 여기서부터 하면 요 매출 이걸 전체를 인테그레이션 즉 적분을 한다. 미분 적분할 때 적분을 하면 이 최적이 나오죠. 이게 면적이 뭐죠? 수익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매출 빼기 고정비하고 변동비 빼면은 요 사이 여기 수익이에요. 요거를 요 시점으로 전부 다 복리로 해서 한꺼번에 계산한 걸 뭐라고 합니까? 기업 가치. 그거를 우리는 예상되는 총 네트 프로피트 밸류, 프레젠트 밸류 NPV
들어보셨어요? 이런 게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 시험이에요. NPV에 대해서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이렇고 수익 지금 매출은 연도별로 어떻게 예상이 되고 거기서 비용은 어느 정도 나가 고정비, 변동비, 재고 자산 관련돼 가지고 뭐 순자산은 어느 정도고 뭐 이렇게 그걸 막 이렇게 회계표를 줘요. 시험이 희한해요. 그냥 회계표 하나 딱 주고 그 사이에 갈로 해놓고 채우시오. 그게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예요. 삐끗하면 다 틀리면 가라. 그래서 이 NPV를 구하는 게 이게 기업 가치인데 뭐냐? 결국은 여기가 이게 아까 베니핏이죠. 베니핏 수익 BNEFI 베니핏이고 요 밑에 이게 코스트고 그럼 그 사이 요게 밸류죠. 이거를 수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다 합한 거예요. 수익을 다 인테그레이션 한 게 이게 기업 가치예요. 이게 기업 가치 NPV. 이걸 우리는 기업 예상된 총수인데 이게 기업 가치거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결국은 세 가지 방법이에요. 과거에 해왔던 걸 가지고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경쟁자를 가지고 비교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앞으로 있을 특허 분석 같은 걸 통해서 기술의 흐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의해서 나온 그 밸류를 다시 산술 평균을 해서 딱 낸 거를 우리 기업 기술 가치 평가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 레벨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이 과정이고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게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할 때 왜 해야 되는가 이게 시장성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면 당신이 사업의 필요성이 나와요. 사업계획서에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 안에 보면 어떤 사업계획서는 이 안에 보면 이제 시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가 뭐가 나와요? 이건 why 관점이죠. why. 이펙터 관점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what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what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너 고객한테 뭘 제공해서 뭘 하고 싶니? 세 번째가 뭐죠? how 관점에서 당신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역량에 대해.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회사 소개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회사 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해야 되냐?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왔다. 우리 사람 맨파는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 인사 담당 포엠이죠.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포엠이 뭐가 있습니까? 맨, 사람, 그 다음에 기술, 메소드, 그 다음에 기술, 자본 조달, 재무회계,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마케팅, 판매 역량 이런 것 여기 있는 마케팅은 여기 전체 이론적인 마케팅이고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이건 판매 어디 갖다 팔 수 있는 네트워크부터 이런 판매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포진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업력을 가지고 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가 뭐냐면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핵심 해야 될 세부 전략에 대해서 전술이 뭐냐? 이 전술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론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how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기술하시오. 이게 뭐죠? 전략이 어떻게 되냐? 전략에 따른 전술이 어떻게 되냐? 이런 세부적인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 전술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수압 분석하는 거죠. 수압 분석해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기회와 위협과 약점과 강점이 있고 우리가 자본은 이런 게 있고 기회는 이런 게 있어서 전술은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여기다 배치를 했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걸 우선적으로 우리는 실행을 하겠다. 그 리스트 중요도에 대한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리스트를 가지고 뭘 하냐? 요거를 여기다 이제 중요도 리스트 1번부터 2번, 3번, 4번에 쭉 해가지고 적고 여기가 시간이에요. 시간을 딱 해가지고 1번을 여기서 요만큼 시작하고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고 간트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사업계획서 핵심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크게 사업 필요성 그러면 무엇을 할래? 너가 할 수 있을까? 이게 하우죠. 하우의 역량이 물어보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건 어떤 걸 할래?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수학 분석, 이 전략 분석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시간에 대해서 실행 사업 계획서 간단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하우를 보면 얘를 요걸로 하면 어떻게 할래? 이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PC본 다이어그램 알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나오는데 그 안에 그 하부의 부품들이 됐든 핵심 기술이 됐든 이렇게 쓰고 그거에 대해서 또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아키텍처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정통을 해야 되니까.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멍하신 것 같아. 그런데 알 것 같은데 지금 경계선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사업계획서의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나의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사업계획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열정과 노력을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사업계획서라는 유형화시킨 문서를 통해서 자본화시키는 과정이 사업계획서다.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 PPT 기준으로 제가 만든 종이 장수를 내가 수주한 금액을 종이 장수로 나누니까 PPT 한 장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제가 해봤어요. 강의를 위해서. 얼마? PPT 한 장이 500만 원. 한 장이 PPT 한 장이 500만 원의 가치가 있더라. 장표 하나가 할 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가 난 보통 월급보다 많은 거예요. 이게 고부가 가치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이 분야를 내가 사업계획서를 쓴다는 거는 이런 배경들을 알아야만이 그런 밸류가 나오는 거지. 그냥 단순히 그냥 좀 해봤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학 분석 그 철학적 배경을 모르고 그냥 수학 분석하면요, 그 4개 opportunity, slant, strong, weak만 딱 적고 끝나버려요. 그건 진정 수학 분석의 그 어떤 취지를 모르는데 이게 수학 분석에는 이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서 1번에 해당되는 전술적인 순위가 뭔가를 찾아내는 게 수학 분석의 핵심입니다. 점수화시키는 거. 그걸 우리는 보완적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수학 분석에서 자 이게요 트레이드 오프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 솔루션에서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짜장면을 먹으러 간다. 그러면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데 짜장면을 트레이드 오프 내가 뭐 먹을까를 생각해보면 내 속에 나도 몰라. 오늘 점심을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짬짜면을 먹을까 몰라요. 그러면 가격과 만족도를 해가지고 아니면 뭐랄까 음식점을 할까? 내가 여기는 한쪽은 가격 여기는 거리로 해가지고 어느 음식점 갈까? 내 속에 나도 몰라. 고객이 제안해주기 전까지는. 그럼 오늘
베트남 음식점을 간다면 거리상으로 보면 제일 멀어요.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제일 안 좋은 쪽이 먼 거예요. 여기 제일 먼 곳, 먼 곳, 이 가까운 곳. 그러면 가까운 먼 곳에 그 베트남 음식점 멀면서 가격은 낮춰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베트남 음식점이 베트남. 그 다음에 장강을 간다. 그러면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많은 데거든요. 그런데 약간 가격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더라고. 그러면 그리고 요즘이에요. 여기 장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이베리코? 우리 지금 실제로 리얼한 거예요. 지금 이베리코는 더 가까워. 이베리코는 더 가까워. 여기서 더 가깝고 제가 볼 때는 가격도 괜찮아요. 그럼 이베리코가 여기 어때요? 점수를 내보면 여기는 7점이고 이베리코 여기는 10점에 가까워요. 그럼 여기는 17점이고 여기는 베트남은 요거는 3점이고 여기도 3점이에요. 그럼 이건 6점이에요. 6점. 그리고 장강은 2점에다가 거의 한 9점이고 그러면 11점이에요. 그럼 여기를 선택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계산적으로 하는 보완적 평가라고 해요. 비보완적 평가는 뭐냐면 휴리스틱 알죠? 휴리스틱은 말 그대로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수학 분석이 뭐죠? 결국은 여기가 opportunity, selection, 나의 그 weak, strong 했을 때 점수화 시켜가지고 이 안에 솔루션들을 배치를 하고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요 부분들 뭔가를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점수화 시켜서 최우선을 먼저 찾아낸 게 요 리스트죠. 그 리스트를 시간에 대해서 간트 차트를 만든 게 실행 사업 계획서라고. 우리는 이제 플랜이라고 하죠, 이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플랜 짠다면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이런 게 나오고 여기서 아까 이 밸류 있죠. 이 밸류를 사실은 수치화시켜 정량화시켜 가지고 도출해냈잖아요. 이걸 우리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요. 예비 타당성 분석 들어보셨어요? 예타를 통과했다. 그게 전부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단은 뭐예요? 사업 타당성 분석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거를 찾아내는 거라면 뒷단은 뭐죠? 실행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예비 타당성 분석과 같이 사업 타당성 분석 플러스 실행 사업 계획서를 도출해내는 것을 사업 계획서 작성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 사업 계획서를 보면 결국은 이게 뭐죠? 대조표라고 옛날에 말하고 IFRS에서 뭐라고 해요?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자, 여기서 보면 이 자산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생산 수단에 해당이. 우리가 몸을 움직여 뭘 만들어낼 때 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몸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척추와 신경과 근육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자산은 뭐냐면 척추, 신경, 근육, 즉 사람 그 자체예요. 그러면 부채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몸을 이루는 지방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자본은 뭐죠? 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몸을 이루고 있으려면 피만 있으면 됩니까? 피만 수혈 받으면 안 되고 적당히 지방과 단백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채는 지방에 해당이 되고 이 몸에 지방이 없으면요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당히 부채도 받고 그 다음에 피도 수혈을 피 같은 동 이걸 수혈을 받아가지고 뭘 하죠? 같은 피라도 이거는 뭐죠? 지방이 많은 피고
이거는 단백질이 많은 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회사를 만들잖아요, 그죠? 솔루션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부채를 조달을 받으면 뭐죠? 회사가 망하면 빚이 남죠. 빚적 독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본으로 이건 뭐냐면 자본적 조달이라는데 이거는 주식의 형태로 이거를 세어링을 해가지고 만약에 망하면은 어때요?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죠. 그 대신 빚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적 조달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일단은 사업이 처음부터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까? 요 단계까지 갈 때 그리고 요 단계 갈 때 가격 결정을 해가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 시점까지도 성공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5단계까지를 보통 나라에서 정부 지원 자금을 안 갚아도 되는 돈을 한 많게는 거의 내 대응 자금 없이 1억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5% 처음 도전한 사람 5%, 한 5번 도전하면 한 50%의 성공률을 가지고 BEP를 만족하는 이까지 가더라. 그런데 여기 리스크를 5% 성공률을 보고 내가 빚을 가지고 연구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자본적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3F Father, Mother, Friend 또 하나 있어요. False 바보. 사기쳐가지고 돈을 조달받는. 그래서 3F라고 하더라고요. Father, Mother 장학금, 그다음 Friend 장학금, 그다음에 False 바보장. 그래서 그 사람들 자본을 받는데 이게 받고 나면 엔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야. 잔소리가 많아. 내 돈 200만 원 잘 있냐고. 그래가 망하면 이제 척지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 거냐? 아니랑 정부에서 우리나라가요. 이거 세계 넘버원이에요. 안 갚아도 되는 지원. 아빠 엄마 나 지원해 주세요. 야 그래 아들아 돈 줄 테니까 우리 차용증서 하나 적자. 그래요? 아니면은 그래? 뭐죠? 주식으로 우리 발행하고 적까? 그래요? 아니면 그냥 사업계획서 하나만 내봐. 판단해가지고 너가 성공 요인을 1년 후에 봐서 시제품 여기 매출 안 일어나도 돼. 시제품 요까지 만드는데 사업계획서 3단계 정도에서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네가 하려는 의도 이 의도 여기 세븐피 여기서 너가 말한 거 몇 개 만족시켜주는 네가 컨셉으로 만들었던 거 그 만들어지는 집까지만 보고 그 성실하게 했으면 1억 그냥 1년 후에 성공인 걸 해줄게. 이게 지원자. 그리고 근데 나라의 정책이 조금 돈 1억 줘서 그래도 한 사람 고용해야 되잖아. 연금으로 넣지. 그러니까 인건비 비율을 28%로 올려. 28% 2,800 정도는 그냥 그 인건비를 줘가지고 우리 고용 정책에도 좀 부응해줘. 이게 뭐냐면 정부 지원 자금이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한 사람 또 고용하니까 뭐죠? 이제 했어. 그런데 이 단계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까? 안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성공 요인을 보니까 매출도 좀 있으면 더 좋겠어. 그래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시제품 개발인데 샘플을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장사를 해버렸어. 나라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매출을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안 해요. 아이고 대표님 큰일 났어요. 1000개 하면 이거는 양산이지. 우리 취지는 요거예요. 요거 시제품이니까 한 몇 개만 파는 걸로 좀 조정해 주세요. 역으로 그래요. 왜 그런데요? 이러면 정부가요. 이게 국가 간의 그 공정무역 때문에 WTO에 제소당해요. 그러니까 이 양산 단계에서는 해주면 그냥 나라에서 돈 퍼준다는 핑계 제소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고민한 게 7단계
엔지니어링 단계 그 검령 같은 거 제작할 때 그것도 검령 제작이라고 적으면 안 돼. 앞에 사업계획서 트릭이 뭐냐면 앞에 무조건 가짜 검령, 시검령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7단계 그 정서를 읽고